안녕하세요, 신 작가입니다. 최근 일본 여성의 해외 원정이 크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리를 잡고 대중화돼가고 있다는 느낌도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는 동남아에까지 진출하고 있어서 크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슬픈 현실, 아시아 중에서도 소국으로 전락하는 일본. 최근 들어 일본에서는 개발도상국이 됐다, 동남아 수준으로 전락했다 등의 목소리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지자 남자들은 어둠의 아르바이트라 불리는 범죄에 몸담게 되고 여성들은 거리로 나오게 되는 경향이 크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일본에서는 범죄율과 매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경제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웰컴 투 도쿄, 아시아의 새로운 관광 중심지. 심지어는 아시아의 새로운 세계 중심지가 됐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을 정도입니다. 일본 정치권에서도 이를 두고 논의가 이루어졌을 정도입니다. 일본 여성의 경우는 국내만이 아니라 해외로 나가는 원정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일본 여성의 입국 금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심지어는 한국에도 원정을 오고 있고 적발되기도 해서 크게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주요 무대는 동남아에까지 넓히고 있습니다. 해외 파파카츠가 안고 있는 위험, 홍콩에서 일본 섹시 여배우 포함 35명 성매매 연루로 체포, 이제 일본인 여성 찾아 방일하는 외국인도, 최근 홍콩에서도 일본인 여성이 체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해외로 나가는 근본적인 이유는 일본에서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엔저가 지속되면서 이러한 현상은 더 심해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삥뽕 맨션에서 몸을 팔고 권유 문구는 해외 관심 없어 홍콩으로 원정을 갔던 여성을 인터뷰한 좀 충격적인 내용의 기사도 있습니다. 홍콩에는 삥뽕 맨션이라는 굉장히 낡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삥뽕 맨션은 일본인이 만든 말로 벨을 누르고 방에 들어간다고 해서 벨소리를 나타내는 의성어인 삥뽕을 붙여 이름 지었습니다. 이 건물에서는 그 목적으로 입주해 있는 여성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복도 자체의 분위기가 남다릅니다. 문도 뭔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곳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벨을 누르면 사람이 나온다고 합니다. 문 앞에 쓰여있는 문구를 보면 개인이 방을 빌려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이 공간이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재밌는 것은 삥뽕 맨션에 대해서 검색하던 중 어느 블로그에 글을 봤습니다. 최근 삥뽕 맨션 문 앞에 붙은 종이라고 합니다. 매춘부는 없습니다 라고 일본어로 적혀 있습니다. 블로그 글에도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많은 일본인들이 이곳을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기사에서 소개한 여성은 호스트바에 빚을 졌고 그 돈을 벌기 위해서 홍콩까지 갔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자신 말고도 적지 않은 일본인 여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 여성의 원정은 동남아까지 진출하고 있습니다. 장기 팔릴 각오, 약 먹여 의식 몽롱, 태국 국경 부근에서 사라지는 일본인 여성들, 정글에서 맨발인 채로 보호. 좀 충격적인 기사입니다. 단지 돈을 벌겠다는 목적으로 태국의 국경지대까지 넘어간 일본인 여성이 적지 않다는 내용이고, 그곳에서는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내보다 해외가 보수가 좋다며 해외 원정하는 일본 여성이 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동남아시아 태국에서도 일본인 여성에 의한 원정을 둘러싼 트러블이 들려온다. 필자는 이번 태국에서 일본인이 관련된 사건에 대해 현지 경찰에 수사 협조하고 있는 변호사 A씨에게 이야기를 들었다. 우선 태국에서 자주 확인되는 원정은 일본인 오너가 운영하는 노래방 등에서 일하는 이른바 리조트 캬바쿠라라고 불리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방콕에는 일본 여성과 술을 마실 수 있는 가게가 5곳 이상 있고 일부 가게에서는 여성 종업원의 원정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안전한 곳에서 안전하게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인 여성 맨발로 발견. A씨는 더 위험한 경우도 있다고 지적한다. 2023년 태국 국경 밀림에서 맨발인 채로 20대 일본인 여성이 발견돼 현지 당국의 보호를 받은 사례는 기억에 새롭다고 한다. 이들은 정상적인 환경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성은 일본 캬바쿠라에서 일하고 있던 중 원정 중개를 하는 남성을 따라갔다고 합니다.
태국 공항에 도착해 기다리고 있던 중개인에게 여권과 짐을 모두 맡기고 차를 탔습니다. 그때 처음 만난 일본 여성도 동승한 것 같습니다. 태국 국경에서 작은 배를 타고 강을 넘어 제3국으로 넘어갔다고 하며 원정 시설에 도착하자 폭력을 행사하고 약을 먹여 의식이 몽롱해졌다고 합니다. 그 후에는 매일 중국인 손님을 상대했다고 합니다. 공항에서 함께한 여성도 똑같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행방이 묘연해졌습니다. 여성은 공포를 느꼈기 때문에 틈을 보고 도망쳐 자력으로 강을 건너 태국 측의 정글에 발견돼 보호받았습니다. 아마도 이 여성들이 있는 곳은 골든 트라이앵글이라 불리는 태국, 미얀마, 라오스의 접경 지역으로 추측됩니다. 2023년 6월에는 X에 라오스 원정 구인 투고가 잇따라 올라와 크게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구인 내용을 보면 60분에 3만엔, 중국 부유층, 합법적이고 리스크 없음. 이들은 불법 체류만이 아니라 장기 매매의 위험까지 안고 있고 이들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파악하기 힘들어 대사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힘들다고 합니다. 기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2023년 4월 라오스의 위험 정보를 갱신하면서 고액의 보수 등의 좋은 조건을 제시해 라오스에 여행하게 한 뒤 실제로는 자유를 구속하고 불법 활동에 종사하게 하는 외국인을 피해자로 하는 구인 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에 빠졌을 경우 치안 당국에 의한 구출이나 해결이 용이하지 않은 사정이 있습니다. 라고 주의를 호소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경찰 사이에 부패가 만연한 나라도 있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도 드물지 않다. 리스크가 너무 높은 돈벌이 원정에 발을 들여 놓게 된다면 해외에서 일본의 상식은 통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관련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안이하게 이런 일을 하는 여성이 나쁘지만 이렇게나 세태한 일본으로 만들어버린 것은 잘못된 정치를 한 자민당, 공명당 정권. 젊은 사람은 정치에 관심이 없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우선하고 싶어지겠지만 선거에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정말 곤란하면 현지 일본 대사관이나 일본 영사관에 간다. 타국이라도 문을 지나면 그것은 일본, 가장 큰 자기 편이 돼줄 수 있다. 라는 걸 모르는 사람도 많겠지. 일본과 생각이 완전히 다르다. 안정 같은 건 없다. 너무 안이하다. 타국에서 쉽게 돈을 벌 수 있을 리가 없다. 일본에서 안 되는 것이 해외에 간다고 잘 될 리가 없다. 원정을 한다면 일본의 합법적 가게에서 꾸준히 일하는 것이 동남아보다 훨씬 안전하고 자유롭다. 엔저에 더해 일본 특유의 세대 간, 남녀 간 빈부나 대우의 격차와 그로 인한 여성이나 젊은이의 빈곤이 배경에 있다고. 가난한 여성이나 젊은이는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매우 약하고 바로 뛰어들게 된다. 생활비나 학비, 장학금 상환을 위해서 해외로 돈 벌러 나가는 원정에도 손을 대게 된다. 지금과 같은 물가와 등록금이 폭등하기 때문에 더욱더 그것이 일본에 있어서 사회 문제가 된다. 일본이 가난해진 역량일 것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성 비즈니스는 국내에서 나름대로 벌 수 있었기 때문에 리스크를 각오하며 해외로 건너갈 필연성이 거의 없었다. 일본 남자들이 그녀들이 돈 벌 수 있게 할 만한 구매력이 없어진 것이 이런 사례의 증가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노인이 점점 늘어나는 일본에서는 앞으로도 이 상황이 계속되지 않을까?